그리고 조용히 해. 안녕하십니까, 라오박사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수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요청을 주셨던 수국, 꽃도 이쁘고 심고 싶은데 어떤 수국을 심어야 될지를 모르겠고 또 어떤 품종을 심어야 될지 모르겠다, 좀 추천을 해달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국을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마크로필라 수국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렛츠댄스 시리즈 중에서 캔두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옥수국 중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라임라이트 프라임, 그리고 아나벨 수국 중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핑크 아나벨, 이렇게 3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3가지 모두 다른 수국 종류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꽃도 다르고 그런 다른 부분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요. 어떤 분들은 어떤 수국을 심으면 좋다, 이런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3가지 특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마크로필라 수국 중에서 렛츠댄스 시리즈입니다. 렛츠댄스 시리즈가 총 4가지입니다. 캔두, 아리바, 스카이뷰, 빅밴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캔두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캔두는요, 산수국과 교잡을 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잎이 산수국처럼 뾰족하게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꽃도 산수국처럼 레이스케이프이 달린 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캔두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또 이 캔두가 세력이 안정이 되면서 꽃이 동그란, 일반적인 마크로필라처럼 동그란 꽃을 보여주는 품종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이크로필라 수국, 꽃수국, 원예수국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많이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사람 키만큼 커가지고 엄청나게 화사하고 화려한 꽃을 보여주는 수국들이 있는데 바로 그 수국들이 마크로필라 수국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추운 지역에서는 꽃대가 얼어 죽기 때문에 월동을 한 이후에 꽃은 보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게 난다. 그런데 그 잎이 깻잎처럼 생겼다. 그래서 깻잎 수국이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캔두는요, 추운 곳에서도 가능한 마크로필라 수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실제로 제 눈으로 추운 곳에서도 월동을 한 이후에 순이 새로 나와서 꽃을 제대로 보여주는 걸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위에 기존에 있는 대에서도 꽃이 피겠지만 이 밑에 뿌리 쪽에서 올라오는 순에서도 꽃이 굉장히 잘 핍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추운 곳에서 심었을 때 위에가 다 얼어 죽고 뿌리 쪽에서 가지가 10개가 나왔을 때 대략적으로 7개에서 8개 정도 가지에서 꽃을 보여주는 엄청난 개화력을 제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크로필라 수국 중에서는 이 렛츠댄스 시리즈, 여러분들께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따뜻한 지역에서는 훨씬 잘 크겠지만 추운 곳에서 강원도, 경기도 이런 곳에서도 위에가 얼어 죽었다가 다시 나와서 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품종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나 심어도 꽃을 볼 수 있는 마크로필라 수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크로필라 수국은요, 반그늘에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 굉장히 뜨거운 햇빛을 직사광선으로 받아버리면 이 친구들이 잎이 좀 타고 꽃이 일찍 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나무 밑에나 조금 그늘이 좀 생기는 반그늘이죠. 햇빛이 들어왔다가 그늘이 생겼다 하는 그런 반그늘에 심어주시면 굉장히 잘 클 수 있는 그런 수국이고요. 배수는 무조건 잘 되는 게 좋습니다. 물이 고여버리면 아무리 이름에 물 숫자가 들어간 수국이라고 하더라도 물이 고이게 되면은 좀 많이 뿌리가 썩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배수가 잘 되는 반그늘에다가 식재를 하시면은 이쁜 꽃을 오랫동안 보실 수 있는 품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요, 이 마크로필라 렛츠댄스 시리즈가 꽃이 폈을 때 이 밑에 바닥 쪽으로 해서 지속적인 좀 수분 공급을 해주시면은 꽃을 훨씬 더 오래 볼 수 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렛츠댄스 시리즈는 꽃이 폈을 때 꽃이 폈다가 꽃이 지면
그 꽃대만 딱딱 잘라주시면은 밑에서 다시 순이 올라오면서 계속적인 개화를 보여줍니다. 지속 개화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새순에서도 꽃이 핀다. 이 두 가지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목수국 중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품종 라임라이트 프라임입니다. 여러분들 라임라이트라는 목수국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수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나라에 많이 식재가 된 라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꽃도 크고 꽃도 이쁘고 굉장히 좋은데 이 대가 그 큰 꽃을 받쳐줄 만큼 튼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임라이트를 식재를 하셨던 분들이 좀 불만이 있으셨던 점이 꽃은 너무 좋은데 꽃이 자꾸 처진다. 그래서 나는 꽃이 좀 이렇게 딱 이쁘게 서 있는 걸 보고 싶은데 꽃이 너무 늘어져서 보기가 안 좋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임라이트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요, 프라임이 뭐 최고의 뭐 이런 뜻이죠. 이 프라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라임라이트처럼 굉장히 크고 멋진 꽃을 보여주지만 이 대가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꽃이 처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목수국 재배하는 곳에 견학을 갔을 때 그 목수국 재배하는 곳에 10가지 넘는 수국을 잡았는데 그 아침에 나왔습니다. 다른 수국들은 비를 맞아가지고 다 축축 처져 있는데 이 라임라이트 프라임만 딱 하고 서 있더라고요, 멋있게. 이 라임라이트 프라임은 제가 실제로 봤던 목수국 중에서 가장 멋진 화형을 가지고 또 이쁜 꽃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이었습니다. 목수국을 심어놨는데 너무 축축 처져서 그리고 또 키가 너무 커서 좀 별로였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라임라이트 프라임을 한번 심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키도 너무 많이 크지 않고 꽃은 크지만 꽃이 처지지 않는 그런 목수국이기 때문에 라임라이트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품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목수국은 나무수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위에 강합니다. 그래서 뭐 전국 어디서나 심어도 이쁜 꽃을 볼 수 있고요. 이 목수국은 하얀색으로 폈다가 핑크로 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핑크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잘 볼 수 있는 곳은 추운 곳입니다. 날씨의 변화가 확 일어나는 곳에서 그 목수국의 꽃이 색깔이 변하는 진가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따뜻한 남부 지역 쪽보다는 북부 지역에서 이 목수국을 심었을 때 더 화려한 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목수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밑에서 나오는 순도 꽃이 피고 기존에 있던 순에서도 꽃이 피고 하기 때문에 전지 방법이나 그리고 전지 시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꽃이 폈을 때 좀 일찍 전지를 하면은 늦 가을에도 한 번 더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 돼서 순이 나오기 시작할 때 이 목수국을 식재를 하시면서 조금 짧게 전지를 한 번씩 해서 식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전지를 해서 바로 식재를 하실 수 있게 전지를 좀 해서 보내드리는데, 이 전지 방법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또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전지 관련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목수국 중에서 라임라이트 프라임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을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나벨입니다. 아나벨 수국 중에서는 핑크 아나벨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핑크 아나벨 같은 경우에는요, 뭐 추위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전국적으로 식재가 가능한 그런 품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아나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공주시에 있는 유구 색동정원에 가시면은 아나벨 정원을 제대로 보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큰 꽃과 아주 화려한 색깔을 보여주는 품종들입니다. 이 핑크 아나벨 같은 경우에는 지금 P13과 C3를 제가 갖다 놨는데, 이 아나벨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은 잘 죽습니다. 겨울을 나면서 월동을 하면서 윗부분은 거의 말라 들어가고요. 이 밑에서 새로 나오는 순들이 봄철에 심어 놓으면은 여름철에 뭐 거즘 사람 키만큼 올라와서 이쁜 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나벨을 식재를 하실 때는요, 봄철에 식재를 하실 때도 이렇게 밑에서부터 한 뼘 정도 짧게 전지를 해가지고 식재를 하시면 이 밑에서 힘을 받아서 쭉 치고 올라오면서 꽃대를 생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나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꽃을 두 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꽃이 폈을 때 여름철에 꽃이 지려고 할 때 조금 일찍 전지를 하시면은 밑에서부터 다시 순이 올라오면서 가을철에 한 번 더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나벨과 목수국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전지를 통해서 꽃 피우는 시기를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핑크 아나벨 개화 시기가 6월, 8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는 9월, 10월 정도의 꽃을 좀 제대로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꽃이 피기 전에 대략적으로 한 5월 정도쯤에 전지를 하게 되면은 이 친구가 밑에서 다시 순이 나오면서 꽃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꽃 피는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지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5월달, 6월달쯤에 잎이 막 나와 있는데 밑에는 잎이 없고 위에만 잎이 있는 상태에서 이 잎이 있는 부분을 싹둑 전지를 해버리게 되면 이 친구가 이제 밑에서 물을 쫙쫙 뽑아 올려야 하는 시기인데 잎이 하나도 없으면 광합성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 들어가면서 죽는 경우가 가끔 생기는데, 그래서 수국 전지를 하실 때는 잎을 좀 남겨놓고 전지를 하셔야 한다, 이거는 꼭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식재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캔두 마크로필라 수국은요, 배수가 잘 되는 반그늘성에다가 심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직사광선이 이렇게 쬐는 그런 이제 허허 벌판, 이런 곳에서는 조금 꽃이 일찍 지고 그리고 좀 잎이 타는 그런 경우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그늘성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목수국과 아나벨 같은 경우에도요, 물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좀 쨍쨍한 곳은 이 아나벨과 마크로필라 수국은 조금 피해 주시고 목수국을 심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아나벨 같은 경우에는 배수를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아나벨은 다른 품종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배수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식재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재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으로 판단을 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심을 땅을 사진을 한번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 번호 띄워 놓겠습니다. 네, 제 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어떤 수국이 좋을지 여러분들께 상담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크로필라 수국, 목수국, 그리고 아나벨 수국 종류별로 제가 추천 품종을 한 가지씩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마크로필라 수국 중에서 캔두를 추천을 드렸고요. 이 캔두는 기존에 없었던 당년지 개화와 지속 개화성을 가지고 있는 추운 곳에서도 꽃을 볼 수 있는 마크로필라 수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수국 중에서 라임라이트 프라임입니다. 라임라이트, 기존에 유행했던 라임라이트 목수국 같은 경우에는 큰 꽃이 좋았지만 조금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라임라이트 프라임은 키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큰 꽃이 달리지만 그 큰 꽃을 잘 받쳐줄 수 있는 강력한 대가 있기 때문에 꽃이 처지지 않고 딱 잘 서 있고요. 그리고 추위에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짧게 전지를 해줘야 이 친구들이 밑에서부터 슈트를 쫙 뽑아 올려서, 새순을 쫙 뽑아 올려서 이쁜 꽃을 많이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핑크 아나벨은요, 추위에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위에가 추운 곳에서는 말라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뿌리 밑에 쪽에서 순이 다시 뽑아져 올라오면서 핑크색의 큰 꽃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추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목수국과 아나벨 수국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캔두도 추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이 세 가지 모두 추운 곳에 사시는 분들도 가능하고, 그리고 좀 밑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다 가능한 그런 품종들이니까요. 수국을 심고 싶은데 뭘 심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좀 참고하셔가지고 잘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국 3종 신박사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품종들로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드려봤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박나무농원 나우박사, 박사박사, 신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